금음달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운 밤. 깊은 산중에서 인간의 간을 빼먹는 요괴. 구미호는 주로 여우가 매혹적인 여성으로 변한 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홀리게 하여 간이나 전기를 빼먹는 요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밀 얘기해줄래요? 이와는 정반대로 풍요와 번성을 부르는 상스럽고 경이로운 이미지로 신과 가까운 존재로도 묘사됩니다. 이처럼 여우요괴이자 신수인 구미호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오는 구미호와 여우의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구미호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산해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미호를 중국의 신화학자인 원가는 상서로운 존재로 해석합니다. 중국의 또 다른 문헌에서도 9개의 꼬리는 늘어나는 자손을 뜻한다거나 구미호를 본 뒤로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등 중국에서 구미호는 풍요와 자손, 번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시각뿐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했는데요. 이 역시 산해경의 내용으로 어떤 짐승은 꼬리 9의 여우 모습이며 어린애 같은 울음소리를 내고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 하여, 풍요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내용입니다. 구미호는 풍요와 요물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가졌지만 처음에는 다산과 풍요인 상서로운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널리 퍼진 고대 소설 봉신년이에 등장하는 달기가 구미호로 묘사되면서 이로 인해 구미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기 시작하였죠. 때는 폭군 거랑을 몰아내고 600년이 지난 은왕조 시대. 봉신전설은 이 은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주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주왕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는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는 성격이었지만 뛰어난 지혜와 말재주를 가졌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나라를 다스리며 은나라는 태평성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왕이 여신인 여화에게 참배를 드리기 위해 여화 궁에 들르게 되는데요. 주왕은 이곳에서 여화의 신상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여화의 궁에 음탕한 실을 남겨놓게 되는데요. 이 음탕한 실을 본 여화는 분노하며 주왕을 유혹시켜 은왕조를 멸망시킬 3마리의 요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천년 묵은 여우 요괴 구미호였던 것이죠. 구미호는 주왕의 후궁이 될 여자였던 달기를 죽이고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 주왕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후궁이 된 달기는 뛰어난 미모와 요술을 활용하여 주왕을 완전히 매혹하였고, 그렇게 태평하던 은나라에서 주왕과 달기의 잔혹한 폭정이 시작됩니다. 달기는 먼저 은왕조의 대를 끊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왕후 강씨를 비롯한 후궁과 황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곧이어 은의 동서남북을 다스리던 4대 제후들을 말살하기 위해 조가로 불러들였습니다. 조가로 찾아간 4대 제후 중 동백후와 남백후는 곧바로 처형당하였고, 서백후와 북백후도 처형하려 했지만 다른 충신들의 간언으로 이들은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서백후 희창은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희창의 아들 배급고가 유배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공물을 들고 주왕을 찾아가게 되죠.
배급고는 문무를 겸비하고 외모까지 준수하던 뛰어난 인물로 의외로 달기는 그런 배급고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곧이어 달기는 복음을 가르쳐 달라며 배급고를 유혹하였지만 나라와 아버지를 걱정하던 마음이 더 강했던 배급고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달기를 능멸하게 되었죠. 화가 난 달기는 배급고가 주왕에게 헌상한 원숭이가 자신을 덮쳤다며 그를 모함하였고, 이에 분노한 주왕은 배급고를 처형하게 됩니다. 달기는 그를 죽인 것도 모자라 잘게 다진 고기로 만들어 그 고기를 사용해 전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전병을 유배당한 배급고의 아버지 희창에게 보내주었죠. 희창은 이 전병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전병을 억지로 삼키게 됩니다. 희창은 이때부터 고기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 못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후들을 처단하여 달기는 세금을 높여 매일같이 사치스러운 잔치를 열었고, 이에는 모자랐는지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걸어 숲을 형성한 주지용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녀는 주왕에게 간언하는 신하의 심장을 꺼내는 등 반항하는 이들을 모조리 죽였고, 달기는 은을 멸망시키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했던 여호와의 명령마저 어기며 광기 어린 지배를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상의 상황을 천교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천교는 결국 요괴와 선인들을 봉신할 봉신 계획을 준비하며 달기를 처단할 도사로 강자를 보내게 됩니다. 강자는 유배를 마치고 서기로 돌아온 희창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역성혁명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는 서기의 백성을 보살피고 군대를 양성하며 결국 희창의 아들 희발을 무왕으로 추대하면서 주나라를 건국하였고, 곧이어 달기를 처단하기 위해 은나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계를 중심으로 한 봉신연희의 스토리인데, 봉신연희는 인간뿐 아니라 요괴와 선인들이 개입한 화려한 싸움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덕분에 구미호가 왕을 매혹하여 광기 어린 지배로 나라를 멸망시킨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퍼져 나가게 되었죠. 중국에선 달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 밖에도 여우가 인간으로 둔갑하여 사람과 결혼하여 같이 살았다는 내용이나 남성을 홀리고 구슬을 통하여 전기를 빼앗는 모습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탓에 인간으로 둔갑한 여우가 정체를 발각당해도 사람과 계속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는 도교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 도교는 여러 신을 받아들이는 다신교로 받드는 신이 무려 3만이 넘을 정도였고, 수많은 신들 중에는 개구리의 신, 메뚜기를 쫓는 신, 화장실의 신, 도둑의 신, 그리고 여우 역시도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우는 달기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으로도 받아들였던 것이죠. 화장실의 신같이 요상한 신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이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편 도교는 수행을 통하여 선인이 되어 불로 장생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종교로, 이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우들도 수련을 쌓습니다. 그 덕에 이들은 한국처럼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수행을 쌓아 천호가 되는 여우들에게 선인 개념인 선호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선호가 되기 위해 사람처럼 과거 시험을 보는데요. 이는 마치 수능 시험처럼
1년에 한 번씩 필기 형식으로 실시되었고, 이 시험을 통과한 여우들은 인간으로 변신하는 방법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돌을 닦으며 천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죠. 이처럼 중국의 여우와 구미호는 널리 퍼진 도교 사상과 유명해진 고전 소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담아 여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편은 일본의 구미호로, 일본은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공신연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타마모노 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살펴본 구미호와 여우 이야기, 구미호의 설화 중국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